안녕하십니까.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실에 오실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쩍쩍 하시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이게 제가 병원 와도 되는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와야 되나 싶은데 그래서 왔어요 하는 환자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증상으로 병원에 빨리 찾아온 환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본인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고 그런 걸로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10명의 환자가 이제 왔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9명이 이제 괜찮다 하면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증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 그 사소한 증상들이 몇 개가 모이고 또 그분이 가진 어떤 뭐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사소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하고 다른 증상, 없던 증상이 생기거나 굉장히 아파갖고 너무 힘들고 숨이 너무 차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응급실로 가시지 사실 외래로 이렇게 내원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증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지 항상 너무 아파갖고 이런 상황으로 병원에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것들이 미리 어떤 질환을 발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다, 권고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은 증상이 실제로 위험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사실은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외래에서 그런 환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프다, 이런 걸로 해서 병원에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화가 요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소화기내과 암만 다녀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걸으면 숨이 차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사실 그런 분 중에 일부는요 협심증이고요. 또 일부는 신부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랑 다르게 피곤한데 가까운 곳에 가서 검사하면 당뇨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심장질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셨다는 분들이 있는데 피곤함도 심장질환의 여러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후배 중에 한 명인데 그 후배는 저녁을 먹고 소화가 좀 안 되는데 평소라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집 주변에 대학병원을 갔었고 결국 심근경색 진단돼서 바로 혈관조영술 하고 스텐트 시술하고 그리고 지금 잘 이렇게 외래로 이렇게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소한 그러한 증상들이 진짜로 사소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다만 또 너무 또 사소한 거를 신경 쓰시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소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까운 내과를 들리셔도 좋고 저희 같이 순환기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들려서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보시는 선생님이 잘 또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이제 진단도 하고 필요하면은 치료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자가 작은 증상에도 병원을 찾는 게 왜 중요한가요? 대부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특히 심장질환은요 놓치면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치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질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좋은 겁니다. 아니면은 확인을 하시고 편하게 사시면 되고요. 심장질환은 진짜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놓치면은 어떤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본인이 아무 질환이 없는 분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무 질환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본인이 모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집안에 심장질환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평소에 없던 증상이 있으면은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들, 내과 교수님들이 이제 하시던 말씀이 있죠. 내과는 교통정리하는 과다. 예, 그래서 요즘은 너무 세부 분야로 이렇게 보는 의사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걸로 오셔도요, 기본적으로 내과 의사라 그러면은 만약 보고 아니면은 이 환자가 어느 과를 봐야 되는지를 대략 알려드리고 그 과를 이제 전과를 하거나 그런 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요즘처럼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이러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시면은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방법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저희 가슴편환내과에서는 이제 일반 내과 원생인 분들보다는 좀 더 이제 상위 단계의 검사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히 환자분들이 나는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왜 경동맥 초음파를 하느냐 이런 걸 하시는데,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라서요. 우리가 여러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왔는데 심장 초음파까지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죠. 다만 저희는 거기서 위험 요소를 더 보는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동맥 초음파에서 특별한 동맥경화가 없는 분하고 그런 것들을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현재 다른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를 했을 때 특히 협심증이 이제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환자들이 어떤 걱정이 되셔서 오셨을 때 진단하는 그러한 어떤 확률 이런 것들은 사실 의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검사들이 대부분 어떤 특정한 검사를, 비싼 검사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MRI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로 다 진단을 할 수 없고요. 의사의 관심,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검사들을 종합해서 내리는 그러한 어떤 진단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랑 달라서 이제 의료의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순환기내과 의사를 찾으셔서 진단을 하시는 게 우리 심장질환을 놓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슴편환내과 이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